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DI1 연구실 이두희입니다. 오늘은 행동 모방을 실제 로봇 조작 환경에서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제약 기반 모방 방식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표의 흐름은 배경과 문제 정의, 방법론, 그리고 실험과 결론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먼저 모방학습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모방학습은 말 그대로 전문가가 시연한 데이터를 보고 그 상태 행동성을 그대로 학습하여 정책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보상 설계를 하지 않고도 좋은 시험만 충분히 확보되면 비교적 빠르게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두 가지 배경으로 인해 모반 학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험 데이터의 확보가 점점 쉬워졌습니다. 시뮬레이터와 시스템이 성숙하면서 다양한 과제에 대해 질 좋은 데모를 많이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경량제와 비전 인식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카메라 한 대만으로도 상황을 꽤 잘 파악하고 간단한 제어기로도 꽤 안정적인 움직임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보상 설계와 튜닝이 복잡한 강화학습 대신 모방학습을 다시 전면에 놓고 비전 기반 조작을 시도하려는 흐름이 커졌습니다. 다음으로 로봇의 눈이라고 볼 수 있는 손목 카메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목 카메라는 로봇판 말단, 즉 엔드 이펙터 근처에 장착되어 작업 대상물을 아주 가까이서 관찰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인식, 정렬, 시각을 수행하는 비전 카메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물건을 집을 때 손과 눈의 거리가 짧은 것처럼 로봇도 손끝 바로 옆에 보는 근접 시각 센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립 포즈 미세 조정, 구멍 맞추기, 버튼 누르기 같은 정밀 조작에 특히 유리합니다. 다만 손목 카메라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야가 좁습니다. 엔드 이펙터 바로 옆에 달려있기 때문에 대상이 프레임에서 가장자리로 밀리거나 아예 프레임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잦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측이 순간적으로 끊기거나 불연속이 발생하여 모델이 이전에 그 물체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물체를 거의 다 집어 올렸는데 카메라 시야에서 살짝 벗어나는 순간 제어가 흔들리거나 멈칫하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따라서 손목 카메라를 쓸 때는 연속성 신호를 따로 보강해주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광원과 그림자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작업 테이블 위 조명 각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윤곽 테스트와 명암 대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포즈임에도 픽셀 분포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모델 입장에서는 같은 상태를 다르게 보게 됩니다. 특히 손목 카메라는 배경이 자주 금속, 플라스틱, 유광 표면이라 반사가 생기고 그리퍼나 물체의 미세한 가림이 실시간으로 패턴을 깨트립니다. 결과적으로 프레임 간 일관성이 낮아지고 단순한 픽셀 이동 때문에 쉽게 불안정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잡교 브릿지 문제입니다. 화면에서의 이동량이나 특징 변화가 그대로 로봇이 가야 할 거리, 방향을 이뤄지지 않습니다. 카메라의 위치, 각도, 렌즈, 원근, 그리고 로봇의 관절 기구학 때문에 이미지 좌표와 로봇 공간 좌표에 체계적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 간극을 무시한 채 보이는 대로 따라가라라고 학습시키면 데이터 분포가 살짝만 바뀌어도 누적 오차와 진동이 커지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기존 행동 모방이 현실 환경에서 흔들리는 이유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카피캣 문제입니다. 카피캣은 말 그대로 지난 프레임과 지난 행동을 거의 복사하듯이 반복하는 경향을 뜻합니다. 시험 데이터가 이전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으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장면을 많이 담고 있으면 모델은 그 연속 패턴 자체를 따라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문제는 실제 환경에서 조명 가림 배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같은 포즈가 화면에서는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 보였던 그 장면이 아닐 때도 예전 동작을 반복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카피캣을 키우는 세 가지 단점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지성 부족입니다. 기존 설계에서는 지금 여기서 어디로 얼마나 더 가야 하는가라는 현재 차이 신호가 약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변화량을 곧바로 따라가다 보면 픽셀 이동과 실제 이동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모델은 현재 기준의 오차를 최소화하기보다 과거의 진행 방향을 유지하려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히스토리 요약 부재입니다. 손목 카메라 특성상 시야가 좁아 한 프레임만으로는 맥락을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행 안정화 부재입니다. 정책이 한 스탯씩 즉시 명령을 내고 그 명령을 그대로 날 것으로 보내면 실제 로봇에서는 진동과 잡음이 커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논문에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것만 짧게 요약합니다. 좁은 시야 문제를 보완하되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 위해 최근 비전 행동만 압축 요약하여 정책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장면이 아까 그 장면의 연속인지를 파악할 연속성 단선을 유지하면서 주의 분산과 과거 과이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뒤에서 설명드릴 HCBC 히스토리 제약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상태 기준의 차이를 직접 예측합니다. 화면이 아니라 로봇 좌표계에서의 현재 차이를 정책의 1급 신호로 사용하여 지금 여기서 얼마나 어디로 갈지 숫자로 고정합니다. 이 방식은 픽셀 변화와 실제 이동의 불일치를 줄이고 현재성 부족으로 생기는 카피캣을 억제합니다. 이것이 기하 제약의 중심 아이디어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 번에 여러 스텝을 부드럽게 묶어 실행하는 것입니다. 정책은 K-스텝 액션 청크를 예측하고 실제 구동에서는 스무딩과 이벤트 기반 리셋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동과 누적 오차가 줄고 실제 움직임이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방법론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로봇 팔의 관절을 사람 팔의 감각으로 직관적으로 연결하여 뒤에서 다룰 엔드 이펙터 중심 제어를 위한 개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깨입니다. 어깨는 베이스에 가장 가까운 큰 관절로 사람으로 치면 몸통과 팔을 이어주는 첫 관절에 해당합니다. 이 관절은 주로 팔 전체의 위치 범위를 크게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로봇 좌표계에서 보면 어깨 관절이 움직일 때 작업 공간 자체가 크게 달라지므로 목표 지점에 닿을 수 있냐 없냐를 좌우하게 됩니다. 다음은 팔꿈치입니다. 팔꿈치는 중간 굽힌 관절로 사람 팔의 길이를 바꾸는 느낌과 유사합니다. 세 번째는 손목입니다. 손목은 끝단의 자세를 정밀하게 조정합니다. 각도만 잡는다고 단순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작은 회전이 엔드 이펙터의 미세 위치에도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버튼 누르기, 나사 끼우기, 키 삽입 같은 과제에서는 손목 정렬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핸드 그리퍼입니다. 실제 작업 집기, 누르기, 툭 치기, 삽입, 도프를 수행하는 주체가 바로 엔드 이펙터입니다. 중요한 점은 비전 기반 조작에서 우리는 결국 엔드 이펙터의 포즈가 제대로 맞아야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화면에서 물체가 어떻게 보이든 최종 선패는 엔드 이펙터 좌표계에서 결정됩니다. 이 논문에서 지금 자리 기준의 차이를 중심에 두고 필요한 그걸만 짧게 요약하며 여러 스텝을 묶음으로 예측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력으로는 손목 카메라 현재 화면과 현재 로봇 상태가 들어옵니다. 현재 포즈와 기준 포즈의 차이를 계산해 포즈 특징으로 만듭니다. 목적은 픽셀 변화와 실제 이동의 불일치를 줄이고 지금 여기서 얼마나 어디로 이동할지 숫자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비전 힌트만 짧게 압축하여 히스토리 요약 패턴을 만듭니다. 좁은 시야로 생기는 연속성 단절을 메우고 과거 과해주는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비전 특징과 차이 기반 포즈 특징, 히스토리 요약을 합쳐 트랜스포머가 K-스텝 액션 청크를 예측합니다. 출력은 엔드 이펙터 위치 자세와 그리퍼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기악 제약 기반 모방 학습을 소개하겠습니다. 핵심은 화면이 아니라 로봇 좌표계에서 지금 자리에서 다음 자리의 상대 변화를 신호로 씁니다.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조금 바뀌거나 장면이 달라도 현재성은 높아지고 누적 오차는 줄어듭니다. 먼저 왜 차이를 보냐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픽셀은 조명, 원근 가림에 따라 쉽게 변합니다. 같은 자세라도 화면에서는 다르게 보입니다. 반면 로봇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은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얼만큼 어느 방향으로 옮겨라. 따라서 정책이 픽셀 이동량을 따르기보다 로봇 좌표계의 오차를 직접 줄이도록 만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금부터 기호가 의미하는 것과 차이 벡터를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표기부터 보겠습니다. 큐티는 현재 관절 각입니다. 어깨, 팔꿈치, 손목 등 각 관절의 각도를 모아둔 조인트 벡터입니다. XT는 현재 엔드 이펙터 포즈입니다. 위치와 자세 회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준 포즈입니다. 보통 그리퍼를 열거나 닫는 이벤트가 일어날 때 또는 과업의 단계가 바뀔 때 새로운 기준을 잡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 단계의 편차가 다음 단계로 누적되지 않습니다. GS는 그리퍼 상태입니다.
열림, 닫힘 혹은 힘 제어가 있다면 힘의 크기까지 포함합니다. 핵심 계산입니다. 조인트 벡터는 관절각의 차이를 그대로 계산합니다. 이 값은 내부 구동의 부담이나 특이점 근적 같은 로봇 제약을 감지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엔드 이펙터 벡터는 위치 차이뿐 아니라 자세 차이도 들어갑니다. 회전은 보통 쿼터니언 표현을 사용해 각도 문제를 피합니다. 이번에는 히스토리 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필요한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목 카메라는 시야가 좁아서 한 프레임만 보면 주변 맥락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프레임이 아까 그 물체의 연속인지 작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때 과거를 길게 모두 넣으면 주의가 분산되고 과거 과해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짧고 압축된 히스토리가 필요합니다. 비전 히스토리는 최근 프레임의 시각 특징입니다. 손목 카메라가 본 연속 변화를 요약합니다. 액션 히스토리는 최근 N스텝의 행동 벡터입니다. 로봇이 방금 어디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히스토리를 통해 장면이 조금만 달라져도 연속성 유지가 되고 반대로 과거 과거조는 짧고 압축된 벡터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기하 제약은 현재 기준 차이로 좌표 불일치 값빛겟 완화를 하는 것이었고 히스토리 제약은 짧은 히스토리 요약으로 좁은 시야를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둘을 합쳐 손목 카메라 한 대로도 지금 여기서 어디로 얼마나를 직접 예측하고 필요한 그것만 요약해 부드럽게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하 제약과 히스토리 제약이 합쳐진 모델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 단계로는 데모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한 번에 몇 스텝을 예측할지 묶음 길이 K를 정하고 히스토리 요약이 너무 제멋대로 되지 않게 규제 세기를 가볍게 설정합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구간을 묻습니다. 영상과 행동을 짧은 구간으로 가져오고 지금 로봇의 관절 상태, 엔드 이펙터 자세, 현재 화면도 같이 준비합니다. 다음으로는 히스토리 요약을 만듭니다. 방금 전 몇 프레임의 화면과 몇 스텝의 행동을 작은 벡터 하나로 압축합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한 줄 요약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 묶음 예측입니다. 정책 네트워크가 현재 화면 특징과 차이로 만든 포즈 특징, 방금 만든 히스토리 요약 이 세 가지를 함께 받아 결정합니다. 그리고 K스텝짜리 행동 묶음을 한 번에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조금, 오른쪽 살짝, 그래퍼 닫기와 같은 연속 지시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답과 맞춰봅니다. 데모에서 실제로 했던 K스텝 행동 묶음과 비교해 오차를 계산합니다. 히스토리 요약이 너무 튀지 않도록 가벼운 페널티도 함께 줍니다. 오차가 줄어들도록 모델을 한 번 갱신하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은 핵심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K-스텝 청크 예측과 부드러운 실행입니다. 정책이 다음 여러 스텝을 한 번에 계획합니다.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각 스텝을 살짝 평균 내며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평균을 내기 때문에 팀 진동이 줄고 로봇이 매끈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벤트 기반 리셋입니다. 그리퍼가 열리거나 닫히는 순간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봅니다. 그때까지의 기록을 깨끗이 비우고 지금 자세를 새 기준으로 다시 잡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 단계의 오차가 다음 단계로 누적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성 확보와 차이를 통한 히스토리 요약입니다. 항상 지금 자리에서 기준 대비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화면 등장만 살짝 요약해 맥락만 가져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카피캣은 줄고 분포가 달라도 현재에 맞춰 움직이게 됩니다. 결과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셋업은 물체를 올바른 박스 영역으로 분리해 집어옮기기와 작은 버튼의 중심을 찾아 정확하게 누르기, 공을 인쪽으로 던져 득점을 얻는 동작을 통해 실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과제를 통해 검증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교 기준은 액션 청크 트랜스포머입니다. 간단히 말해 매 순간 한 스텝씩 내는 대신 여러 스텝을 한 묶음으로 트랜스포머가 한 번에 계획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결과는 정답 표식 자체를 바꾼 실험입니다. 출력 포즈를 관절에서 엔드 이펙터로 바꿨습니다. 수치로 봤을 때 시뮬레이션 4% 향상, 실제 로브 4% 향상을 보였습니다.
출력만 엔드 이펙터로 바꾸었는데도 두 환경 모두 일관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상승을 보인 이유는 첫 번째로 시야와 정답의 좌표계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손목 카메라는 엔드 이펙터 근처를 가장 선명하게 봅니다. 화면에서 읽은 특징을 바로 엔드 이펙터 포즈로 내면 중간 변환이 줄어 불확실성이 작아집니다. 반대로 화면에서 조인트 각도를 바로 맞추려면 카메라 위치, 원근, 기구학을 거치는 우회 매핑이 필요해 불안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업의 성공 조건이 끝단 정렬이기 때문입니다. 잡기, 누르기, 치기 모두 엔드 이펙터의 위치 자체가 곧 품질입니다. 정답을 엔드 이펙터로 내면 학습 목표와 평가 목표에 일치합니다. 목표가 일치하면 학습이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로 카피캣 누적을 줄였습니다. 조인트 출력은 조금의 관절 오차가 다음 스텝으로 누적되기 쉽습니다. 엔드 이펙터 출력은 매 스텝 좌표계에서 교정함으로 오차가 더 커지기 전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입력을 넓혀서 조인트와 엔드 이펙터를 동시에 넣었습니다. 성능부터 보면 시뮬레이션 60%, 실제 56%로 기준은 결과에 비해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모델 용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주의가 갈라졌습니다. 로봇 자체 신호 둘 다 챙기느라 실제로 가장 중요한 손목 카메라 정보에 쓸 수 있는 주의가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핵심 단어 활용이 악화되어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입력을 많이 넣는다고 항상 2등은 아닙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정보 선택과 병목 설계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결과입니다. 세 번째 결과는 입력을 무작정 늘리는 대신 의미 있는 특징을 강하게 넣은 경우입니다. 즉, 현재 기준 상태의 변화를 핵심 신호로 넣었습니다. 시뮬레이션 80, 실제 74로 뚜렷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왜 크게 향상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성 강화입니다. 화면의 변화와 실제 이동이 1대1이 아닙니다. 로봇 좌표계의 변화를 쓰면 지금 여기서 어디로 얼마나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카피캣 억제입니다. 지난 장면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대신 현재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는 누적 오차 차단입니다. 그래프 이벤트마다 기준을 리셋해 단계가 바뀔 때 분포 이동과 오차 누적을 막습니다. 무작정 입력을 늘리기보다 변화처럼 과업에 맞는 신호를 선명하게 넣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결과입니다. 기아 제약 기반 위에 짧은 히스토리 요약을 붙였습니다. 두 가지 설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히스토리만 사용했을 때는 시뮬 82, 실제 78%입니다. 방금 전 움직임의 방향과 속도를 요약해주기 때문에 정책이 직접 흐름을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접근 정렬 단계에서 팀과 재탄색이 줄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과 비전 히스토리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입니다. 성능은 96, 92%로 매우 향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손목 카메라는 시야가 좁아 한 프레임만 보면 맥락이 끊기게 됩니다. 최근 화면의 변화까지 짧게 요약해주면 동일 물체의 연속 동작인지 단계가 넘어가는지 즉시 구분합니다. 그 결과 카피캣이 줄고 정렬 오차와 미끄러짐이 크게 감소합니다. 특히 비전 히스토리가 큰 효과를 냈는데 좁은 시야와 장면 변화 환경에서는 한컷 정보가 불완전합니다. 짧은 시각 히스토리가 영속성 세부 단계를 보존해 버튼 중심 정렬 핀 삽입처럼 수미리 오차에 민감한 과제에서 결정적이게 됩니다. 이벤트, 예를 들어 그리퍼 열림과 닫힘마다 히스토리 리셋을 함께 사용해 분포 이동과 오차 누적을 차단했습니다. 기아 제약으로 현재 차이를 뚜렷하게 만들고 히스토리 제약으로 최근 명령을 짧게 보완하니 심율 실제 모두에서 안정성과 성공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핵심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은 엔드 이펙터로 쓰는 것이 항상 유리했습니다. 화면이 보이는 것도 엔드 이펙터 주변이어서 화면 특징과 엔드 이펙터 포즈 매핑이 단순 직관적이었습니다. 입력을 동시에 넣으면 성능은 떨어졌습니다. 한전된 용량에서 주의가 분산되며 손목 카메라의 핵심 단서 활용이 약해졌습니다. 기아 제약만 도입해도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픽셀 이동과 실제 이동 문제를 로봇 좌표계의 차이로 해결하여 현재성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짧은 히스토리를 더하면 결정적 상승이 났습니다. 좁은 시야로 끊기는 맥락을 최근 화면과 행동 요약으로 보완해 추가 상승했습니다.
즉 엔드 이펙터를 직접 출력하고 차이를 통해 또렷하게 짧은 히스토리로 맥락을 보완하면 시뮬레이션과 실제 모드에서 안전성과 성공률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안한 GHCBC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